12월 2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피해자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포항 참여연대 김석훈 공동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피해 보상 소송을 추진하는 단체가 지금 보니까 포항 참여연대인데요. 그러면 이 한 곳에서 지금 소송을 추진하는 겁니까? 한 곳은 아니고 포항 청년환경연합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주로 포항, 해도, 송도 젊은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네. 단체랑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연대는 어떤 단체입니까? 포항 참여연대는 이제 저희들이 시민들의 공익적인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기업의 횡포 아니면 음, 시정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음,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랑은 저희들랑 연관이 없고요. 네. 저희들 자생적으로 포항 지역에 있는 참여연대라는 이름으로 음, 단체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포항 제철소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 네. 보상 소송에 나서기로 하셨는데요. 그 네네. 나서게 된 이유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유는 포스코 인근에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각종 공해와 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살아왔고, 네. 또 고로와 파이넥스 고로도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형상강을 마주 보면 불과 몇백 메타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고, 그 다음에 포스코 때문에 국가 발전은 있었겠지만 네.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발전이 있었고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음, 그다음에 56년째 먼지를 맡으며 살아왔는데 네. 악취에 시달리고 최근에는 폭발 사고, 화재 음, 사고 수차례 발생하고 네.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낙진이 차량이나 집에 떨어지고 새벽에 진동이나 폭음 때문에 놀라가지고 깨고 잠을 못 이루고 네.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폭발 사고가 날 때마다 음, 포스코 측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네. 괜찮다, 빨리 수리해서 정상 조업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음, 어떻게 안전한지 네. 누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폭발 사고는 자꾸 일어나고 네. 그냥 안전하기는 한 건지 이렇게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런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서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네. 그 전부터 이렇게 화재 사고가 수차례 있었는데 네. 그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저희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고로 풍구가 폭발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원인은 저희들도 자세한 원인은 모르죠. 사과문에 보면은 원인 규명이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네. 투명하게 처리를 한다 하면은, 지역 주민 대표들이나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나 설명회도 하고 음, 현장 방문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가 되는지 네. 참여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56년간 수차례 폭발 사고, 화재 사고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해 준 적도 없고 음, 제철소 문을 열어가지고 참관인들을 불러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대책을 해서 사고를 방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포스코에서 좀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했으면 음, 좋겠습니다. 음. 네, 이번 사고에도 이렇게 뭐 큰 폭발음 새벽에 발생하면서 또 시민들이 많이 놀라긴 했지만 지진 때처럼 좀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포항 지진 1차 소송에서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 300만 원 보상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네. 지진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사고로 보상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포항제철소도 최근 들어가지고 뭐 잦은 폭발, 화재 사고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네네. 아니고 설비를 뭐 제대로 수리를 안 했다거나 안전에 관련된 투자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이런 인재에 의한 사고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트라우마 같은 뭐 큰 폭발은 뭐 큰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포항 사람들은. 네네. 그니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11월 11일 폭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깬 사람들도 많거든요. 새벽 네. 4시경에. 네. 그 이제 폭발 후에 또 낙진 피해가 있잖아요. 네. 얼음이라든가 이런 게. 네. 그 이제 뭐 요즘 뭐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뭐 건물 신축이나 철거 같은 거 할 때도 주위에 분진 때문에 막을 쳐놓고 물을 뿌리고 차량은 다 덮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잖아요. 네. 일반 기업들은. 네. 뭐 또 먼지가 앉아서 세차권도 주고 뭐 이런 세상인데 분진학치 뭐 이런 것 때문에 해도 쪽, 송도 쪽은 점점 슬럼화 돼가고 빈민가가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집값도 하락하고 뭐 전세 찾는 분도 없고 아니면 흰 빨래 같은 거 수십 년 동안 널지를 못하잖아요, 밖에. 네. 그런 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데 포스코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송도 해돋집을 다 매입해가지고 본사를 이전하든지 물류 창고를 짓든지 성남 연고도 없는 성남에다가 미래기술연구소 이런 거 짓지 말고 포항에 매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뭐 생산 정상화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조업 재개하겠다. 이런 거는 시민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기 회사니까. 그런 심정인 겁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철강 산업이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파업 네. 이슈까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네. 포스코의 지역 경제 파급력이 큰 만큼 이런 시기에 피해 보상 네. 소송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민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게 이제 포스코 측의 경영진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강 산업이 뭐 건설 경기, 조선 경기, 자동차 산업에 따라서 등락을 하는 업종인데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비교하면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3%대랬어. 포스코는 4.5% 이상. 뭐 평균 매출액도 75조. 이런 정도의 기업 분석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네. 나와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뭐 2조 8천억, 뭐 3조 5천억에서 2조 8천억으로 약간 줄었다는 거. 뭐 전체적인 철강 경기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업 경영하는 측면에서 뭐 폐쇄한 일선제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장을 폐쇄한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회사가 어렵다. 이런 일들을 계속 회사 측에서는 자기 경영진들은 수백억, 수십억의 배당금을 받아가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도. 네. 포스코 설립 이래 파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포항에 살아서 알지만. 네네. 90% 이상 파업 가결을 해가지고 파업 비슷한 것도 작년에도 조합에서 파업을 결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업을 안 했어요. 네. 국가기관 산업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뭐 포스코 내 발전 시설 이런 데는 파업이나 퇴업을 할 수 없다. 파업을 하더라도 또 그들만의 뭐 이유가 철강 산업이 호황이었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든가 뭐 자기 회사 차원에서 포항 시민들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감수했으니까 포항에다가 무슨 엄청난 포스코 기업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없고 뭐 성과급들은 뭐 진짜 어려울 때는 또 뭐 주식 한 주 갖기 운동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했지 기업이 이만큼 커올 동안에 포항 지역에다가 어떠한 뭐 광양이나 타 국가 산단이 있는 공단 지역들보다 포항 지역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은 거는 너무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 독재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희생을 해가 우리 국가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요당해왔지 실질적으로 포항 시민들이
포스코 쪽에서 어떤 거를 기업을 하면서 운영을 해가지고 포항시에 이만한 피해를 끼쳤는데 우리가 이 정도 혜택은 줘야 된다 이런 걸 받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피해자와 소송인단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좀 될 수가 있고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분진으로 인해가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하지도 못할 정도의 가정들이 꽤 많거든요. 많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 하락, 뭐 재산 하락 부분, 건강 문제, 뭐 일례로 저희들이 뭐 조산 뭐 이런 용역조산 이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용역조산 국가산단 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1, 2, 3차 보고서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2011년부터 22년까지 3차 용역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저출소 인근 주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주민보다 체내 중금속이 몇 배 높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부 2022년 환경부 국가산단 지역 주민 코호트 구축 및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해도, 송도, 청림, 제철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기, 비염, 천식 질환이 40대 이상에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번 피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소송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인단 모집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홍보를 프랜카드를 걸어가지고 네.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금 진행자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길에서 봤습니다. 포항시 일원에 네. 포스코 힘내세요. 철강 경기 어려우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런 프랜카드들은 다 붙어 있어요. 지금도. 붙어 있는데 소송인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치한 프랜카드들은 싹 다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현수막 거치를 다시 했습니다. 제거된 네. 현수막 위치에다가 다시 했고 네.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송도 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소송에 동참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네. 문의 전화가 꽤 와요. 오. 그래서 문의 전화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러면 동참하려는 분들 어느 정도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전화로 저희들하고 문의를 한 상황들은 3, 40건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송도 해도 지역에 나이가 또 많으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지역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면담을 하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을 면담을 하면서 같이 홍보 역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으니까 추후로 인원들은 좀 더 많이 접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연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모아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좀 모아서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되면은 소송을 진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소송인단에 모집할 예정이신 거죠? 그렇죠. 인원이 적다면 홍보를 네. 더해서 더 모을 그런 생각이 와요. 그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현대제철 당진공장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와 같은 고로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당진시, 시의회,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정보 공유도 하고 소통 창구도 만들고 환경개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23회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포항 주민들은 그런 협의체나 기구들도 없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시 차원에서도 이런 거에 침묵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계몽을 해서 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뭐 작년 저희들이 최정호 뭐 회장 미래기술연구원이나 포항에서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최정호 퇴임 회장이 더 이상 포스코는 국민기업도 아니고 대일 청구 자금에
관련돼가는 정부에 반환을 했고 민영화된 회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아무런 부채가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포스코가 국영기업이고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자 보상금으로 포스코를 지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채가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아무 상관관계도 없고 우리 국민들과도 상관관계도 없는 상장 기업이고 연간 수십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폭발 사고나 이런 본전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포스코의 책임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포스코에서 빨리 나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추진하는 포항참여연대 김석훈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